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반입니다. 오늘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으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소유 차량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할부가 현재 남아있는 할부 차량, 그리고 할부가 없는 무할부 차량. 보통 이걸 이제 현금 차량이라고 하죠. 현금차라고. 자, 중요한 것은 이 무할부 차량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할부가 없다라는 것은 곧 이 차량에 대해 뭐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설정이 없다는 것은 현재 그 차량 시세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다만 이 차주분의 신용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값만 가능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만큼 대출이 가능하느냐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할부 차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할부 차량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뭐 100%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설정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차량 시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대출 금액이 되죠. 자, 이 뜻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차량 시세가 2천만 원이란 차가 있어요. 근데 근저당 설정이 1,000만 원이야. 근데 할부 잔액이 이게 2천만 원이야. 자, 그러면 할부 잔액이 2천이 남아 있으니까 있는데 차량 시세도 2천이야. 그럼 얼핏 봐서는 대출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차량 시세만큼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대출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죠. 근데 문제는 이 근저당 설정이죠. 근저당 설정이 1,000만 원만 되어 있어. 잔액은 2천이나 되는데. 이렇듯 할부사에서는 이 근저당 설정을 차 할부 금액하고 좀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이분은 1,0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적용이 됐다면 차량 시세에서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할부 잔액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아예 그냥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가령 뭐 이제 이 조그만 차 같은 경우인데 할부 잔액이 뭐 5, 6천 남는 것들 있죠. 큰 차들. 차량 시세도 뭐 한 6천 정도 되고 근저당 설정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이다. 그러면 5천을 해주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잔액 대비 이 차량 시세와 근저당 설정 금액이 너무 차이 나면 5천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버려. 그럼 차량이 2배이잖아요.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 담보대출 하는 곳에서 좀 깎죠. 5천까지는 안 되고 뭐 3천이라든가 4천이라든가 뭐 신용이 좀 안 좋으면 2천까지도 깎고 뭐 이런 식으로 깎아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차량 시세가 좀 이렇게 낮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분의 내용은 일단 지우고요. 오늘 알려드릴 분의 내용은 현재 무직자이신데 무설정 차량이에요. 무직자가 설정이 없이 차를 뽑았다고? 이해가 잘 안 가죠. 솔직히 무직자는 무설정으로 차를 뽑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뭘 믿고? 신용이 뭐 아주 좋고 그 외에 추정소득이 아주 높아버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직자가 무설정으로 차를 뽑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동차 담보대출이 얼마까지 나왔을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무직자입니다.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올류 K7 2017.9월에 출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요. 이분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신차 할부, 원래 말이 이상해지네. 300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카드론이 770만 원 남아있고. 이게 처음에 찍어졌대. 자, 이상하네. 무설정이라면서. 무직자인데. 근데 신차 할부가 있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분의 경우에는, 자, 신차 할부가 300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차를,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신차 할부. 신차를 뽑았다는 얘기죠. 신차가 언제요? 2017년도 9월 달이죠. 9월 달에 차를 뽑았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직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직업이 있었고,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신용 등급도 좋으셨고, 그래서 차를 뽑았는데 설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차의 차량 시세가 얼마이느냐? 차량 시세가 약 2,500만 원. 근저당 설정 금액은 0원. 신차 할부 잔액 300만 원. 자, 그러면 이분은 대출이 얼마나 될까요? 이전에 이미 말해버렸죠. 거의 할부 잔액을 무시한다고. 그러면 근저당 설정 없네. 차가 시세 2,500. 그럼 2,500까지 가능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걸로 대비해보면. 근데 2,500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현재 무직이란 얘기예요.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다는 것은 곧 대출을 해줬을 때 이걸 과연 잘 갚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게 돼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금융사에서는 추정소득이라는 걸 또 따집니다. 아니 10원 하나 못 버는 사람이 어떻게 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닙니까? 카드로는 어떻게 받고? 카드론 받아가지고 할부금 갚고 있다고요? 그건 아니고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금액이라든가 이분께서 납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정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산출합니다. 비록 드러내는 소득은 없지만 분명히 돈은 어디에선가 들어온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걸 이제 한 달 이제 우리 직장인들 연봉처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2,500이 아니라 2,3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차량 시세가 2,500인데 2,300까지 가능하다고 나왔다는 건 잘 나왔어요. 왜? 일반적으로 무직자는 차량 시세의 대부분 80%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평균. 그럼 80%면 얼마입니까? 250,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 더 나왔어요. 이 말은 곧 이분 신용 등급도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없잖아요. 신차 할부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카드론 770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산 내부 등급도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90%가 넘는 금액이 가능하다고 나온 거죠. 일전에 제가 그랬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신용이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금 서비스는 무조건 쓰지 마시고 카드로는 돈 없을 때 유용하게 쓰면 좋아요. 근데 그 한도 내에서 상관없이 계속해서 오늘 100만원, 내일 모레 100만원, 그 다음날 100만원, 그 다음날 또 100만원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한 번에 왕창 빼고 이제 안 써버리는 거죠. 그럼 대출은 딱 한 번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대출 한 번 발생됐기 때문에 신용 점수는 깎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카드로는 1000만원인데 100만원씩 10번 나눠버리면 그 10번마다 계속 대출이 발생, 대출이 10건이 돼버려요. 발생될 때마다 신용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빼다 쓰니까. 한 방에 1000만원 쑥 빼가지고 그냥 그걸 몇 개월 써, 그냥. 갚을 때까지. 그럼 그분은 신용 크게 안 떨어져요. 큰 차이 없어요. 현금 서비스도 마찬가지. 현금 서비스는 더더욱 그 문제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도가 100만원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10만원씩 안 써요. 저도 100만원 딱 쓸게요. 그리고 한 달 후에 100만원 갖고 또 한 달 후에 또 100만원 딱 써. 그러면 매달 대출 한 건씩 발생하라고? 달마다 돈 쓰는 사람이 달마다 쓰니까 깎이는 거예요. 현금세 딱 100만원 예를 들어서 한 달 썼어. 갚아버리고 이제 그대로 안 써. 한 1년 뒤에나 한 번 또 급했어. 이런 건 큰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끊임없이 쓰는 거. 넣었다 뺐다. 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부 등급도 좋다 보니까 2,300만원. 금리는 15.9%. 아니, 등급도 좋고 내부 등급도 좋다면서 금리가 왜 15.9%나 나와? 높네, 씨.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자동차 담보대출은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이금융권 하면 당연히 은행보다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이자가 높은 건 높은 거고, 또 하나, 왜 15.9%가 적용되느냐? 바로 이 무직이라는 직업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보다 이자도 좀 높지만 어찌됐든 내부 등급은 좋더라도 소득이 없어. 드러나는 소득 발생이 안 돼.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먹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다소 좀 높게 설정됐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자동차 담보대출은 이건 중고차예요. 중고차 담보대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신차로 뽑았지만 뽑자마자 모든 차는 중고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담보대출로 속해서 금리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15.9%면 저희가 봤을 때 평균 금리입니다. 뭐 신용이 나쁘지 않으신 분들, 소득 있고 그러신 분들은 뭐 신용이 나쁘지 않고 좋지도 않은데 그런 분들 대부분 이렇게 15% 이쪽 저쪽이네. 여기서 대부분 왔다가 신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18% 19% 그 정도 가고. 그 이제 그 고금리 업체들이 있어요. 저축은행이나 이런데. 무조건 저축은행 다 그런다는 얘기 아니고 좀 금리가 이상하게 높게 형성되는 저축은행에는 캐피탈이 있어요. 그런 데는 막 20% 넘어버려. 그러니까 금융사도 잘 선택해서 신청해야지. 안 그러면 오늘 내가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캐피탈이야. 땡땡 캐피탈. 고객님 전화 왔어요. 24%는 대부업체가 받는 금리 아닌가요? 24%는 뭐 1금융권, 2금융권 같은 경우에 뭐 연체했을 시 최고 24%지만 이거 어쨌든 23.9%는 받아도 24%는 거의 없죠. 아니 근데 여기 땡땡 캐피탈 여기 캐피탈 진짜 맞나요? 예, 거기 진짜 캐피탈 맞아요. 그랬다. 왜 24%가 나오냐고 근데. 나도 놀랐어. 어떻게 캐피탈 24% 나와 2금융권인데? 그리고 해당 캐피탈에다 홈페이지 들어가 봐서 최고 24% 따리고 그쪽 영업사원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거의 진짜 24% 나와요. 저희 24%도 한 번씩 나와요. 속으로 했더니 니네가 캐피탈 사냐? 대부업체지. 근데 상담사한테는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시킨 대로만 하는 분들은 그 회사의 그 금리 조정하는 그 임직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 영업부라든가 대가리가 도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지. 이금융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캐피탈이라는
저 회사명을 앞에 놔두고 세상 24% 뭐야? 사기꾼 놈들이야? 아, 대부업처럼 당연히 우짜 버는 놈들이니까. 만약에 이 내용 들은 그 캐피탈사 혹시라도 누가 들었다면은 제발 수정 좀 하세요. 아니, 하다못해 23.9라도 왔어요. 23.9라도. 24가 뭐야, 24가. 그 시기도 그것도 아니고. 자, 어찌됐든, 이분은 2,300만 원에 15.9%가 나왔고, 결국은 2천만 원만 이용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죠. 2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2,300 나왔어요. 그럼 2,300을 다 쓰십니다. 필요 없어도 쓰십니다. 그래, 뭐 2천만 원 쓸 거 2,300, 300만 원 좀 더 쓸 뿐인데 여유자금을 좀 챙겨두자 라는 생각으로 300 더 써버려. 근데 이번은 딱 필요한 금액만 썼어요. 자신이 원하는 금액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야. 2천만 원도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본인이 갚아나갈 거, 상환할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죠. 빚은 빚이에요. 내가 갚아야 되는 것들이야. 여유자금, 아이고 참, 여유자금 하다가 끝내 이제 빚쟁이에서 못 벗어나요. 자관,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금융권도 마찬가지고 대법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은 내가 계획한 금액에서 밑으로. 아무리 높아봐야 내가 계획한 금액까지만. 그 이상 혹시 모르니까 지금 안 쓰면 나중에 필요했는데 그때 대출 안 되면 어떡해. 혹시 모르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써. 내 혹시 모르 주머니에 딱 넣었는데 다음날 없어져 버려 돈이. 몰라 나도 어디다 썼는지. 빚은 내면 낼수록 갚기 힘들어지는 게 빚이에요. 그런 거 꼭 계획, 상한계 잘 세우시고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무직자이신 분이 신차 할부로 차를 뽑아서 할부 잔액도 남아있지만 해당 차는 무설정 차량이어가지고 이 차량으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2,3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2천만 원만 이용을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